정부는 올해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에서 미국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6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한 민간의 경제 상황 기대 심리가 모처럼 개선됐습니다. 제조업체의 생활필수품 가격이 인상되면 유통업체의 소비자 가격에는 바로 반영되지만 이나에는 곧바로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3월의 마지막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민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크림 매수에 힘입어 2,000포인트 고지를 탈환했습니다. 2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1.37포인트, 0.57% 상승한 2,004.8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키프로스 우려 완화감으로 상승 마감하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발 훈풍의 상승세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새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10일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334억 원, 기관이 1,599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은 2,81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이 1.90% 올랐고 음식료품과 섬유의복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운수창고와 운수장비 업종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신한지주, LG화학 등이 상승한 반면 현대모비스와 포스코, 기아차, SK하이닉스 등은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은 3억 3,852만 주, 거래대금은 3조 4,4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1분기를 마감하고 2분기를 전망해야 할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증시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이날 외국인이 2주 만에 바이코리아로 돌아서면서 시장에서는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1,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수급적으로 증시에 우호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4월 중 직전 고점이 2,042포인트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엔화 약세 현상이 생각보다 컸지만 3월 들어서는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지난해 4분기 수준에는 못 미치겠지만 기존 전망치는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심리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B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등 국내 대형 증권사 7곳은 4월 코스피 지수 상단을 평균 2,071.42포인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4월 중 2,120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도 직전 고점을 뚫고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기술적으로 지수 상단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하단이 점차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머지않아 상단을 뚫을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원달러 환율도 현재의 1,100원대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1,080원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4월 강세장이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올해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 지분은 정부가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 50%가량을 남기고 나머지는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2013 세입결손 및 파급효과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사는과 기은 지분 매각이 어렵다며 세외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일단 올해 매각은 안 한다는 것이라며 금융공기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할지 청사진이 그려지면
그에 따라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기은 지분은 50%만 남기고 나머지는 매각할 예정이며 현재 정부의 기은 지분 보유량은 65.1%인 만큼 15%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에서 미국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 6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외화 자산에서 미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57.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60.5%보다 3.2%포인트가 줄어든 것이며 2007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래 처음 50%대로 하락했습니다. 외화 자산에서 미 달러화 비중은 2010년 63.7% 이래 계속 낮아졌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 변화에 따른 외화 자산 가치 변동을 완화하고자 유로화와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분산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미 달러화 자산으로 중국 위안화 투자를 시작하고 금 보유 규모를 확대한 것이 달러화 비중이 줄어든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한 민간의 경제 상황 기대 심리가 모처럼 개선됐습니다. 3월 경제심리지수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3월 경제심리지수는 95로 평가됐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기업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모두 올라간 결과로 분석되며 작년 6월 경제심리지수가 96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경제심리지수가 100을 웃돌면 민간의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나은 것이고 100을 밑돌면 과거 평균보다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월 경제심리지수가 95를 나타냈다는 것은 민간 경제심리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이 조금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제조업의 3월 업황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75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78과 71을 기록하는 등 기업의 경제심리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체의 생활필수품 가격이 인상되면 유통업체의 소비자 가격에는 바로 반영되지만 이나에는 곧바로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필품 가격 정보 시스템인 T프라이스를 통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200개 매장의 판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삼림식품의 옛날 꿀 호떡은 지난달 중순 가격이 인상되면서 곧바로 유통업체의 소비자 가격도 10g당 평균 42.1원에서 43.3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반면 이달 초 가격이 다시 인하됐지만 인상된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유지돼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탕도 이달 초 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출고가를 내렸지만 중순이 지난 현재까지 이전 소비자 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여신 전문 금융사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지속하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여신 전문 금융사의 총 채권 연체율이 3.62%로 2010년 말 3.83% 이후 가장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할부금융은 2.4%, 리스는 2.73%로 지난해 말보다 각각 0.6%포인트와 0.91%포인트 올랐습니다. 기업대출은 0.43%포인트 오른 5.47%, 가계대출은 0.23%포인트 오른 3.72%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2008년과 2009년에 비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승 추세인 만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신규 취급한 할부금융 규모는 9조 2,085억 원으로 전년보다 7.6% 줄었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할부금융 신규 취급액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리스 신규 취급은 자동차 리스 부문이 줄어 4.4% 감소한 9조 4,5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신기술 사업금융은 7,232억 원으로 12.7%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경기 불황 속에서도 국회의원 10명 중 7명은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2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전체 의원 296명 중 71.6%인 212명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재산 증가 의원의 비율은 2011년 49.8%에 비해 21.8%포인트나 증가한 반면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28.4%에 그쳤습니다.
재산 증가액을 살펴보면 1억부터 5억 원이 33.4%로 가장 많았고 5천만 원 미만이 18.2%,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17.6%의 순이었습니다. 또한 5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4%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재산 증감의 주요 요인은 주식 등 유가증권과 부동산의 평가가의 변동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의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톱4는 정몽준과 고희선, 김세연, 박덕흠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행복주택의 모습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박홍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행복주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기간 중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 꼽혔던 주거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요. 행복주택의 기본 개념은 도심 내 철도와 공공 유유부지를 활용해 5년간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행복주택 시범사업지를 검토해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5곳에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4월 초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번 취재 결과 드러난 행복주택은 어떤 컨셉으로 지어질 예정입니까? 예, 보금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대주택만을 지을 경우 급격하게 주변 지역이 슬럼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와 상업시설 외에도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복합개발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신도림의 디큐브시티처럼 사업부지 내 문화시설도 함께 조성해 거주자는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행복주택 내에 다양한 사회적 기업을 유치해 단순 거주지가 아닌 저소득층의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철도나 그 주변 지역은 또 소음과 진동 때문에 낙후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정부도 핵심 주거 공약이었던 만큼 행복주택의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핵심 관계자도 행복주택은 전철 역사 주변 등 낙후된 도심 내 유유부지에 짓는 것인 만큼 단순한 주택 공급의 개념을 넘어 주변 지역 전체를 새롭게 재생하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행복주택에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관건은 역시 비용이 될 전망입니다. 일단 행복주택은 신규 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유유부지에 주택을 공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택지 조성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매년 2조 4,600억 원씩 향후 5년간 총 14조 7천억 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인데요. 연간 건설비용 추정치는 행복주택 공급 가격을 3.3제곱미터당 485만 원으로 책정하고 임대주택 한 채당 건설비를 7,350만 원으로 추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주요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현재 행복주택과 비슷한 형식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면서 가구당 1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철도 부지 주변에 지어지는 만큼 진동이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시설 투입 비용과 복합 개발을 위한 공사 비용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결국 4대강 사업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것처럼 공급 주체인 LH와 부지를 갖고 있는 철도공단, 철도시설공단 등이 부채를 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재 공실 상태인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해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것이 신규 주택 건설에 따른 각종 부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민간 건설 경기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은 기본 개념은 훌륭했지만 수도권 요지 그린벨트의 해제를 통해 값싼 분양주택을 공급해 민간 분양시장을 위축시킨 주범으로 꼽혔었는데요. 철도부지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행복주택이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행복주택에 대해서 건설부동산업부 박홍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카드가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합니다.
카드대란 직후인 2004년 3월 우리은행 카드사업부로 통합된 지 9년 만에 다시 분사해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내 전업계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 SK카드, BC카드에 이어 8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은행계 카드사와 기업계 카드사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환경부, 한국전기차산업협회, LG화학, 포스코 등 5개 참여기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르노 삼성은 전기차 연구개발과 제작을 맡고 조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판매 가격을 4,500만 원 이하로 공급키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민감 시범 보급을 통해 참여기업들이 카쉐어링이나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전기차에 환경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4가 다음 달 16일부터 미국에서 예약 주문을 시작으로 전 세계 판매를 시작합니다. CNN머니 등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 S4는 2년 약정에 단말기 가격은 $249 99센트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보조금을 받는 현재 최고 사양 단말기보다 25%가량 높은 것입니다. 이에 앞서 T모빌은 갤럭시 S4를 5월 1일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LG전자 프랑스 법인이 프랑스의 양대 이동통신사인 SFR로부터 최우수 협력업체상을 받았습니다. SFR은 1,500개의 협력업체 가운데 제품의 품질과 공급 가격, 마케팅 등을 종합평가해 최고 점수를 얻은 업체에 상을 주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모델인 L7은 지난해 1년 동안 매주 탑3 히트 모델을 기록하고 SFR 판매 모델 가운데 제품 불만에 대한 민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29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